문전박대 당할 확률 진짜 높다. 먹튀 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꽤 있다 라는 점. 한 달이면 물건 옵니다. 다 섞어서 받아야 돼요. 마진율이 어떻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이번 영상이 벌써 우리 밀라코TV의 100회째 영상입니다. 박수! 이번에 100회째 영상을 맞이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양질의 어떤 메시지, 저희 영상을 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주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요새 1타 강사가 유행이라고 하죠. 내가 1타 강사는 아니고 한 10만 타 강사 정도는 되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 창업의 준비, 그리고 물건을 오더하는 방식, 뭐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을 저희가 이제 소싱을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이런 거야 인터넷에 블로그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보면 하루면 다 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품 소싱이잖아요. 내가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거래처를 발굴해서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도매업체한테 물건을 받는 방식이 있죠. 먼저 현지 업체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메시지 제가 전달드리는 거는 오로지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현지에서 물건을 했을 때 장점, 내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뭐 좋은 물건 들어오면 좀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조건 내가 막 씨는 마크도 깎아달라 뭐 이러면은 또 가격 좀 깎아달라면 또 해줄 수도 있고, 야 내가 미리 요청도 했어, 야 이거 언제 들어오냐, 미리 오더를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금액적인 대비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내가 도매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이다. 단점, 문전박대 당할 확률 진짜 높다. 그 다음 단점, 버젯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시드들이. 그러면은 대부분 솔직히 그 업체들도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한테 좋은 물건을 주지, 한국에서 새로운 누구 오라는데 뭐 얼마나 좋은 물건 주겠어요. 아 여기 있는 거에서 뭐 창고에서 알아서 가지고 가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막 시즌 지난 거 안 좋은 것들, 양질의 물건을 못 구할 수가 있다. 그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 한국에 와서 송금을 했는데 먹튀 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꽤 있다 라는 점. 이게 현지에서 내가 거래처를 발굴했을 때 장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도매업체한테 물건을 받았을 때 장점,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도매업체가 리스트 보내주고 오더하면 물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직접 컨택을 하는 업체면 서류도 해야 돼, 포워딩 물건 같은 것도 무게 재서 요율 따져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 그냥 도매업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단점이 내가 직접 현지 업체에서 물건을 갖고 올 때보다 도매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요율을 좀 좋게 받아.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 좀 내고 뭐 그러더라도 나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크게 별로 차이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물론 그래서 저도 제가 거의 다 컨택을 해서 갖고 오지만 저도 제가 수수료를 내면서 물건을 받는 곳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수수료를 내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들한테는 굳이 공급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도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셨으면은 물건을 사오는 방식을 보셔야죠. 크게 시즌 오더와 스탁 오더가 있습니다. 시즌 오더는 지금 현재 23SS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8, 9월 정도에 이제 내년 24SS 오더를 넣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내년 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디파짓을 내고 브랜드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게 시즌 오더입니다. 자, 시즌 오더의 장점, 나 스톤 아일랜드 한 10억 하고 싶어. 그러면은 스톤 아일랜드 10억 원어치 내가 그냥 오더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양을 잘만 하면은 다 많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이 단가가 조금 싸요. 마크업 단가가 스탁보다. 그래서 조금 좋은 가격에 갖고 올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월에 계약금을 넣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 브랜드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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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굉장히 많이 묶이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근데 그 전에 뭐 한창 잘 나간다고 이 브랜드 막 확장하고 막 해서 돈 더 넣고 했는데 요새처럼 경기 안 좋을 때 확 주무서 떨어질 때 직격탄 맞을 수도 있죠. 실례로 어떤 업체들은 계약금은 다 내놨는데 잔금을 못 치러서 지금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난 맨투맨만 10억 원어치 하고 싶어. 그게 절대 안 돼요. 내가 맨투맨만 하고 싶어도 니트, 반팔티, 후드티, 자켓, 바람막이, 팬츠, 반바지, 모자 뭐 이런 액세서리 다 섞어서 받아야 돼요. 원하는 카테고리에 원하는 상품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시즌 오더의 단점입니다. 밸런스죠. 맨투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블랙만 이렇게 막 하고 싶다? 절대 안 돼요. 옐로우, 오렌지, 화이트, 핑크 뭐 별의별 색깔 같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단점이에요.
스탁오더의 장점, 오더 앉아서 넣으면은 한 달이면 물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품만 어느 정도 셀렉이 가능하다. 물론 밸런스 좀 맞추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굳이 불필요한 상품 많이 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량, 내가 이만큼 하고 싶은데 10억 원어치 막 스탁으로 하는 건 좀 무리예요. 물론 이 업체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들어오는 시기가 브랜드마다 좀 다른데 그렇게 난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시즌 오더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들어오지 않나. 그리고 시즌 오더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오더에서 제가 안 좋은 거 많이 섞어서 받아야 된다고 했죠. 스탁은 별로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왔어도 시즌 오더에서 아무리 뭐 이거 정말 가격 정말 싸게 들어와서 마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게 아예 안 나가서 재고로 쌓이면은 이거 아무리 마진 많이 봐봤자 그게 성공한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이 사업은 재고가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맞는지 잘 결정하셔서 오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진 저도 막 여러 소수의 브랜드는 시즌 오더를 넣었는데 지금 굳이 시즌 오더를 안 넣어요. 왜냐면 난 시즌 오더를 안 넣어도 스탁 오더로만으로도 어느 정도 물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현재 거래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굳이 그 돈 묶일 시간에 다른 거 더 회전을 시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시즌 오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입점을 해야죠. 제가 이거 절대 돈 받고 홍보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피레이, 머스트잇, 반란, 스마트 스토어, 뭐 구하다, 모노그램, 트렌비, 뭐 리본즈 뭐 여러 가지 다 가입하고 뭐 위메프 11번 다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관리가 빡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쓰는데 저는 예를 들어 위즈파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위즈파스타가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즈파스타 쓰고 있는데, 위즈파스타랑 이제 그런 솔루션의 장점이 뭐냐, 정말 한 사람의 인건비 하더라고. 그냥 내가 이 상품에 대한 DB를 뭐 아미, 카트로그 반팔 티셔츠 한다면 원가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판매가는 30,000원에서 딱 그냥 올려놔요.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그냥 내가 입점한 사이트에 다 쏴줘.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이게 하나가 들어왔어. 근데 이게 만약에 피레이에서 팔렸어. 그럼 내가 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피레이 품절, 저기서 품절, 저기 품절 다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품절 딱 돼버리면은 그냥 전 상품, 전 사이트 내가 입점을 다 품절 처리해줘.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잉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에 55만 원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55만 원 전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솔루션 나쁘지 않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채널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판매가 되면서 매출도 좀 올라가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요새는 또 품질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데, 플랫폼에서 내가 주말에 만약에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한 3군데에서 팔렸어요. 그럼 그 중에 한 군데에만 내보내고 두 군데는 품절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요새는 페널티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페널티가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 정지도 시키고 모두 제재도 하고 등급도 떨어뜨리고 이래요. 그런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일이 크게 없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진율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플랫폼도 수수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되면서 수수료들 다 많이 올렸어요. 원래는 한 수수료가 5% 올랐다 그러면 전체 판매 가격 5% 올리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크게 손은 거의 안 댔습니다. 웬만한 상품들은 손은 안 대, 그냥 그전 걸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마진율은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마진율은 뭐 20% 중후반 봅니다. 요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0% 중후반은 한 해 통밥으로 봤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마진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상품들이 30%는 마진 붙여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겨울철 상품들이 마진이 좋고 여름철은 좀 박해요. 하지만 뭐 메종 키친의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들은 뭐 원가가 제가 싸게 들어와요. 그래서 객단간 되게 싸게 들어와서 판매는 만약에 조금 더 비싸게 해서 마진율은 한 거의 40-50% 나와요. 하지만 들어오는 수익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통밥으로 놓고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마진을 30% 보고 이 상품은 뭐 5%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전반적인 1년치를 통밥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이고, 제 타겟층이 20대부터 40대의 남성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의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거지, 자파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보다 덜 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트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진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성 상품들은 딱히 여성 상품, 남성 상품 그렇게 선을지어서는 저는 오더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어차피 하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CP 컴퍼니, 메종 키친의 아미 뭐 이런 브랜드들이 대부분 유니섹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는 여성분들이 있고 큰 사이즈는 남성분들이 있고 거의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유니섹스 브랜드를 많이 하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타겟층을 좀 공통된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자분들 CS가 좀 존나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키즈는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희 키즈 업체 공급 좀 안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즈적인 부분을 확장을 요새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팅 때도 현지에 가서 거래처랑도 얘기하면서 키즈적인 부분도 많이 나눴고 키즈를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업체들과도 많이 요새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즈를 좀 많이 요새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도 저희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100번째 영상을 맞아서 짧게나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큰 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전 영상을 보면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업체는 걸러야 되고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영상 정독 안 하시고 그냥 2배속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 명품에 종사하시면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돈만 보고 나쁜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옥석 가리셔서 창업 준비하실 때 지뢰 밟지 않고 꽃게만 밟으시면서 준비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멜라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